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한데 유연고 묘지 이런 신고를 하면 파가지고 화장해서 납부 통장에 넣으면 되는 걸로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이 잘못됐다고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건데 지난번에 추석 전에 어떤 사람들이 남의 묘를 전부 파다가 화장해서 그래가지고 벌초를 하러 가보니까 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방송에까지 나왔어. 방송. 그게 이제 방송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법이 좀 문제라는 걸 인식이 된 거죠, 세상에. 사실 조상의 묘가 자손들에게, 사람들에게는 근본이에요, 근본, 뿌리. 근데 그 근본은 나의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이라는 글자가 인연인자에다가 인연인자죠. 근데 이거 인연인자는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태고 여자는 배라고 그랬죠. 여기 없으면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방 안에 있다는 얘기는 시임을 가가지고 안주인 된 거죠. 안주인. 손을 이겨라. 안방 주인. 안주인. 그래서 남편은 집사람 보고 내자다. 그렇게. 안주인. 집사람.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감으로 해서 남편과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 인하고 같아. 그래서 우리 조상의 뿌리는 누구예요? 환인 아니에요, 환인. 그 환인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 환인을 인자를 갖다가 이렇게 인연인자 쓰기도 하고, 요 어지인자 쓰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의 씨앗이란 뜻이요, 씨앗. 그 인자도 그래서 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봄. 봄은 씨앗을 뿌리는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은행의 씨앗을 갖다가 행인이라고 해요. 행인. 은행 행자도 쓰면 은행의 씨앗을 인자 붙여서. 그 인이란 인연인자가 됐든 어지인자가 됐든 똑같이 씨앗이란 뜻입니다. 시종자. 그 시종자는 원인을 짓는 거 아니에요? 원인. 그 원인을 잘 지은 게 그게 바로 인연이라고. 근데 인연 중에 인연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난 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안방에 딱 들어가는 게 인연이죠. 그럼 연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신사, 이거 인연의 끈이 지금부터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 뿌리 아니요? 본래 근본이란 근본 본자는 본래 뿌리란 뜻이요. 그러니까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요. 조상과 자손이 묘를 써가지고 나하고 끈긴 같지만 전란에만 쓰면 인연이 끈이 탁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 인연이 전역석자거든요. 이게 전역석자에다가 이 돼지 시자를 쓴 거예요. 전역석자에다가 돼지 시자. 이 돼지란 갓을 쓰면 반을 쓰면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정. 그래서 옛날엔 자기 자식을 낮춰서 가돈이다 그랬어요. 가돈, 한자로. 우리 집안에 돼지 새끼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강아지로 바뀌었지, 강아지. 우리 집안 아이들은 강아지로 바뀌었어. 이 저녁 습자라는 것은 저녁은 닭이란 뜻이에요, 닭. 서방이니까, 서쪽. 근데 아까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네팔이라는 동네 있죠. 네팔이라는 동네가 어디? 저 히말라야 산맥 남쪽 바로 산 밑에가 그 동네가 네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맥 산 올라가는 사람들이 네팔 꼭 들어가잖아. 네팔. 그래서 이 동네를 가니까 이 사위가 오니까 동네가 난리 났어. 왜 난리 났냐면 거기서 닭을 놓아먹이거든, 닭을. 근데 그 닭을 잡으려고 말이야. 놓아먹이는 닭을 잡으려니까 잡아줘? 동네 여러 사람이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날 피더라고. 그래가지고 닭 한 마리 겨우 잡아가지고 사위가 왔다고 해서 닭 잡아준 거예요. 사위가 와서.
근데 이게 한국은 똑같죠. 우리나라 똑같죠? 사회가 하면 닭 잡는다.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인 철학이 아주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사회를 뭐라고 하죠? 아무개 성씨 따가지고 예? 서방이라고 해요. 서방. 근데 실제 그 뜻을 글자로 따지면 서방이거든. 서방. 예? 서방정토가 뭐예요? 후천세계죠? 아주 깨끗한 미래세계. 서방정토. 서방이라는 말이 이 서방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도 보면 사위서자 보면 여자 여자예요. 후방. 후천도수. 여기가 이제 발을 소자. 여기다가 달을 자. 달을 자. 그래서 사위라는 뜻도 사실은 서방이라는 뜻인데 서방이라는 말은 서방정토 미래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의 상징인 닭을 잡는 거예요. 네? 서방정토 미래세계를 상징하는 닭을 잡는 거예요. 그 닭은 서방 저녁을 뜻한다고. 저녁. 유시면 저녁 아니요? 근데 동양에 에서는 사람을 접대할 때 아침을 접대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저녁을 접대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가지고 아침 접대는 사라지고 서양 접대로 바뀌어갖고 이제 저녁 접대로 바뀌었어요. 서양의 과학 문명이 들어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요? 후천도수가 가까워졌다는 뜻이고, 지금은 그제 고무대교 갔더니만 차례도 아니겠대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장을 갔거든. 그래도 그 며느리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고서 왜 그럼 추석 전에 왔다가 추석 때는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추석날은 친정에 가야 된대. 거꾸로 됐죠? 친정에. 추석날은 친정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후천도수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민심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민심이. 옛날엔 정월 초하루 날 그 처가에 가면 뭐라고 하더라? 정월 초하루 날 그 처가에 가니까 처가 동네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던데 뭐라고 하면 잊어버렸네. 천치라고 그런가? 바보라고 그런가?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정월 초하루 날 처가에 가면 아주 그 숙맥으로 하죠. 숙맥으로. 근데 지금은 초하루 날 같이 가야 돼. 그 음도, 그 사위가 그래서 더 중요한 때가 됐어요. 사위가. 근본이 조상인데 그 조상의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잘못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원인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근본 본디원 이 본디원 이 본디 이 근본이 잘못되니까 시종자도 잘못돼가지고 원인이 잘못돼요. 결과도 이제 잘못된 거죠. 결자는 역시 신사변에다가 기랄 빗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는 신라 박가인데 신라의 박가의 근본은 어디요? 저 신라의 오릉이거든. 오릉.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오름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집이야 이제 무너지니까 그 난리 있었는데 무덤에 무너져봤자지 뭐 다시 무덤 하면 되지. 그런데 갈라잡고 막 그냥 이상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본이 지금 위태롭게 됐단 말이에요. 나 바꿔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화장률이 이제 공식적으로 80% 이상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 80%라는 것은 10%는 있는 사람들이요. 관직 있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그냥
그리고 나머지 일반 서민들만 이제 대부분이 화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화장하는 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눈을 떠놓고 말이에요. 대대로 잘 살겠다는 뜻인데 서민들은 그걸 모르고 유행 따라하는 거 왜? 당장 편하거든. 돈이 없으니까 산으로 가려면 힘들고 말이지. 또 여건상 지금은 이제 공원묘지도 다 안 만들고 있어. 화장 문화로 근본은 없애는 결국은 이게 시종자가 이제 소수의 시종자만 남는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 근본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사람한테 이제 쓸 수 있는 자를 지명해 줬는데 못 쓰죠?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그게 자업자들이라 그래. 내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거 왜 그런지 아는데 본인들이 깨닫게 한다고 내가 얘기를 안 하거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의 영장. 이 만세가 되니까 인간이 가장 각 분야, 각 전문적인 것을 보면 제일 못해요. 미물고충만 못한 것이 태반이야. 모든 분야가. 이 촉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미물곤충보다 못하다고 인간이 지금. 인간이 제일 못해요. 왜?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자연법을 다 근본을 잊어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원인이. 개만도 못하지. 그래서 돌반적으로 말이죠. 돌반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요. 아주 왜 돌반에는 돌자를 쓰냐면 이 돌자가요 구멍혈자예요. 구멍혈자. 구멍혈에서 이게 개가 있는 건데 개가 숨어 있다가 탁 나오면 그게 뭐예요? 간도수, 한반도의 정신 간도수. 그게 우리말로 쓰면 뭐예요? 개판. 유식한다는 간도수인데 주역에서 이것은 우리말로 쓰면 개판. 우리 어느 쪽에 개판 5분전인데 지금 개판 5분전이요. 그리고 개하고 같이 산다고 요즘은 세상이. 환경론자들이 자연보호를 한다는 사람들이 동물까지 보호한다 해가지고 개 잡아먹는 한국을 말이지 이상한다고 해가지고 88 올림픽 때 보이콧하려고 했어요. 서양에서. 근데 환경운동을 하는데 개를 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접한다? 참 요즘은 애완동물을 말이지 여러 가지로 집에서 다 키우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 동물 맞게끔 자연에서 커야지, 자라야지. 그게 자연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인간의 애완동물로 쓰냐고 묶어가지고 개 자유를 그냥 인간의 테두리에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예를 들면 그 새들은 하늘로 날아다녀요. 그런데 새장을 만들어갖고 새를 집안에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자연보고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근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본을 자연하게 맞게 그 동물은 동물 생활 여건에 맞게. 그게 바로 자유거든. 자유. 우리 아들내미가 같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아도 강아지 같이 키울 거냐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점을 방송에다 어디 했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들은 개장 사는 놈들이 하는 돌담아요. 개장 사는 놈들이. 사람이 개하고 크면 개 모양을 갖고 개 모습을 크기까지요. 늑대애기가 있거든 옛날에.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늑대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늑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 나왔다니까 실화로. 늑대하고 크니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늑대하고 커가지고 늑대 젖 먹고 늑대 짓 하는 거요. 배운 게 늑대한테 배운 거 막 더 있냐고.
행복 아니다. 아니야. 허한 것이 아주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허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허 속에서 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 속에서 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버려야 그 안에 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욕심을 잔뜩 참으니까 참은 사라진 거예요. 그게 허야. 물질적인 욕심. 그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새가 갈라파고스 새라는 건데, 이게 날개를 피면 3미터가 넘는데, 근데 이 새는요 크니까, 몸집이 크니까 새끼도 많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밖에 안 키워요. 호실실에. 바다에서 제일 큰 고래, 막 25톤 내지 50톤 나간다는 고래, 그 제일 큰 고래는 고기 안 잡으면 뭐예요? 뭘 먹여? 프랑크톤만 먹어. 프랑크톤. 육지에서 제일 큰 동물은 뭐야? 토끼잖아. 그 동물 안 잡아먹어. 그냥 툭 뜯어먹지. 욕심 부리지 않냐면 허한 데서 참이 있다.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문명의 극치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문명의 극치에 이르는 상태에서 정신은, 영적인 차원은 최하한 발달을 한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문명도 실제는 동양에서 제일 먼저 발전한 거예요. 그게 황하 문명이 우리 조상, 우리 동이족의 문명이 시원, 문명의 시원, 황하 문명. 그러니까 문명의 근본이 어디다? 동양, 우리 민족. 그게 우리 민족은 본래 중국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아버지 어머니, 하느님 아버지 땅 어머니의 장남이 바로 우리 동이족인데, 동이족이 시원지야. 그래서 문명이 제일 먼저 발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국 땅을 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기 있었다고. 근데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막내까지 온 거지, 한반도까지. 한반도가 사실은 가장, 이 말대에 와서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이파리 줄거리, 뿌리 있던 것이, 뿌리가 다시 이파리 줄거리 나와가지고 열매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열매짜리가 어디야? 한반도. 우리 동민족은 사실은 저 남미까지 가고 말이죠. 쿠바 그 조그만 섬나라까지 우리 민족 갔었다고. 그러니까 쿠바가 우리 그저 똑같은 민족이 거기서 사는 그 유적이 지금도 있잖아. 그럼 남미까지 사실 우리나라 땅이요. 우리 그 동민족 땅이라. 12제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12제국 제왕. 근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 장자족인데, 이게 중국이 바로 우리 땅이었고, 그래서 중국을 진방이라고 한다. 왜 중국을 진방으로 했냐? 그걸 내가 지금 근거를 얘기하냐.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가 간방이니까 중국에서 진방했던 것이 저 서양까지 문명이 돌아갔다가 일본에 우리나라 다시 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으로 문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소남이니까. 그래 안 그래? 맞죠? 근데 본래 이제 정신과 이 물질은 반대거든요. 물질 문명은 지금 얘기한 건데, 물질 문명은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는 거야.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물질 문명은 낮을 상징하니까. 정신 문명은 밤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정신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어? 저 골륜산 정신으로 타고 넘어가야. 그 우리 언어 속에 요지경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하는 말이 있다. 못 찢었어요? 요지경이라고 써있죠. 근데 요지경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내가 써놨죠? 서론에. 요지경이라는 말은 골륜산에 요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요지에 서왕모 신이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소왕문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신화야 여인이냐? 신화야 여자. 그러니까 산은 땅은 음이니까 여자를 상징하죠. 그게 곤륜산신이 소왕문으로 한 거죠. 소왕문. 근데 그 어머니 정신인데 그 정신은 음이니까 음은 서를 상징하죠. 그래서 서쪽을 넣었다. 그래서 서왕무야. 선접서자. 그래서 신비 세계를 의미하는데 요지경이라는 해가지고 요즘 쓰는 말은 실제 이제 사전적으로는 쓰는 말은 아주 그 확대경을 갖고 말이지. 돋보기도 아니지. 현미경으로 확대경을 가지고 이렇게 딱 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재미있는 동화 같은 그림이 있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상상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원래 그 어원은 고인산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 고대 신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선조로서 은나라 시대 소위 그 고인산에 사는 소왕무인데, 근데 그 소왕무는 동굴에서 살면서 그 모습이 말이죠. 표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꼬리는 표범 같고, 이빨은 말이지, 호랑이 같고, 그리고 머리는 이제 산발해가지고 비녀를 꽂고 그래도 으리렁거리는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선천은 음도 세상이니까 음도 상극시대를 상징한 거예요. 음도는 상극이거든. 상극. 어두운 세상이니까 힘 있는 놈이 뺏어먹으면 되잖아. 밝은 대낮에는 그럴 수 없잖아. 양심상. 그죠? 선천은 음시간대예요. 사실은. 선천은 양시간대로 하지만 실제는 음시간대란 말이에요. 양시간대가 7일뿐이지 작용은 음으로 한 거예요. 선천은. 그래서 소왕무이면서 이와 같이 이제 난법으로 상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미래세계까지 가야 되니까 그 요지경의 세계가 돼야 되니까 신선화해가지고 아주 수려한 미인으로 말이죠. 아주 아름다운 선녀로서 나타나가지고 산신이 된 거죠. 그래서 곤륜산은 아주 신성한 산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 곤륜산은 우리 그 진방, 우리 동이족이 거할 때부터 이 지구상의 시조, 아주 태조 산으로 곤륜산을 찍은 거예요. 그 곤륜산을 통해서 모든 지구의 산맥이 다 뻗어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언어적으로는 우랄 알타이어족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의 언어를 우랄 알타이어족. 우랄 알타이어라는 것은 뭐냐면 우랄 산맥을 뜻해요. 우랄 산맥은 러시아에서 동과 서를 나눈 산이거든. 남북으로. 그래서 러시아는 유일하게 땅이 커가지고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있어. 근데 그 경계가 어디다? 우랄 산맥이요. 우랄 산맥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딱 그 북극해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우랄 산맥 끝에 가면 아주 러시아에서 말이지 그 민족의 아주 그 성지로 삼는 곳이 있어. 성지. 근데 그 성지가 왜 성지냐? 바위가 7개의 바위가 이렇게 솟아있어. 이렇게 7개의 바위가. 근데 그 다른 산들 아주 평평하거든. 음선이라. 오케이. 사람 모습을 멀리서 보면. 근데 그걸 찾아간 사람이 있어. 요게 이제 아주 신비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를 목적으로 가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더라고. 여기를. 아주 저 꼭대기 험한 땅이니까. 근데 거기 가니까 등산이니까 평평한 듯 보이면서도 운치가 있어. 그러니까 막 구름이 껴가지고 처음에 안 보이잖아. 근데 구름이 살짝 벗겨지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갑자기 말이 거울 속에 보이니까 그렇게 아니고 막 섬찟하게 보이더라. 신성이 되면서도 섬찟하게 보여. 근데 그 크기 높이가 40m나 돼요. 높이가. 여기가 우랄 산에 우랄 산맥의 성지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랄 산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 아니야. 북쪽은 자방이고 자방은 만년의 근원인 수위자를 그렇죠? 그래서 자는 바로 아까 얘기한 허자를 상징하는 별이 있다고. 허성. 그래서 허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자리예요. 북방은. 근본자리.
그러니까 그 근본자리가 바로 이제 산맥으로 말하면 우랄 산맥인데 그 제일 꼭대기 끄트머리 북쪽으로 그쪽에 저런 7개의 그 바위가 서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요? 7별짜리 7성짜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7의 조화. 그 뜻한다. 이게 성이라고. 근데 우랄 산맥이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몽고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산맥이 알타이 산맥이요. 알타이 산맥. 그러니까 그 산맥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왔다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랄 알타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그 산맥을 기준으로 갖고 이제 그 언어도 이제 형성되었다는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의 그 정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근본을 얘기한 겁니다. 근본. 실제는 우리 조상들은 저 골륜산을 어머니 산으로 삼아서. 그래서 골륜산을 실제 지형을 따지면 우리나라 간방에서 뭐 거기 서쪽이야. 서쪽에서 이렇게 우주산 거기 비슷해. 우리가 서쪽에서 이렇게 산맥이 돌아가지고 백두산까지 와서 이제 나무를 내놓은 거죠. 근본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인연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신은 서쪽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제 설에 라는 말이 있어. 설에 상서서자 아울렛자 또는 선적서자 아울렛자. 그 우리나라 산 중에서 몇 군데가 이제 설에 보이는데 그 말이 세져갖고 썰에 보이라고. 썰에. 서쪽에서 산맥이 왔다 해서 설에 보이. 그게 달경신이요. 우리정신. 이 용봉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해가지고 용봉기 하겠다는 사람 질문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쌍용으로 하지 말고 쌍보로 하지 말고 그냥 봉황과 용을 음양을 해서 한 말씩만. 그리고 봉황은 월계수. 월계수 있죠? 월계수는 뭐 달에서 토끼가 방아찌는 그 나무가 있는 곳이 나무가 월계수가 아니에요. 월계관을 그 쓰는 거는 아주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이 최고의 경기한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월계관. 그 미래세계를 상대하는 달의 정신이 바로 이제 나무로 말하면 월계의 수죠. 근데 요 서쪽에서 오는 그 기운이 이제 일본 끝까지 갔잖아. 일본 끝까지. 그 일본에서 그래도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 서양의 과학이 일본으로 들어왔어. 그러죠? 일본부터 시작해서 이게 들어온 거거든. 우리. 근데 실제는 저 서쪽에 갖고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거지. 근데 그 왜 일본 얘기를 하냐면 일본의 그 근본이라는 게 태양의 근본 일본이라고 하는 글자 아까 일본이죠? 태양의 근본. 우천도의 근본.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 연모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연모. 이 연은 한자고 모는 못한다는 우리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모. 뭘 못하냐? 연애를 못한다는 뜻이요. 연모란 말은 연애를 못한다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걸 성인 된 남자 또는 여자들이 연애를 못해갖고 그냥 처녀 총각으로 많이 있으니까 이걸 조사했나 봐요. 소위 말하는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천 명인지 모르겠어. 숫자 정확하게. 그 남자는 연모가 몇 년이나 되겠어요? 연애를 못하는 거? 네?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시켜서 알았네. 남자는 70%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대. 일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 기준이 처녀 총각만 기준한 거야. 처녀 총각. 여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낫다고? 왜? 요즘은 음도시대 세상이니까. 여자는 59%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 요즘 일본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야. 동양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근본인데, 태양의 근본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처녀 총각한테 이걸 질문하니까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 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세상이 말세라고 해요. 후천도수는 500살 돼야 시집간다는 뜻이고, 거기 현실적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데
소위 경제가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때?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첫째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근본 원인. 두 번째는 뭐야? 직장이 없어. 그 직장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그게 돈이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부부지간 인연이 가장 큰 거거든. 부부지간이나 모든 인류는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로부터. 남녀가 만나서 합하는 거 부부. 근데 그 원인이 있자 그래서 안방에 여자가 들어오는 걸 시집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 아주 바탕이요. 기초. 기초. 인류의 기초가 부부야. 그러니까 그 인류의 기초는 뭐예요? 일본은 무기죠. 일본 기가 무기 아니에요. 요게 바로 부부간의 정신이 무기야. 우주 정신. 이거는 그러니까 상수를 말하면 제로야, 제로. 일부 아니고 제로라고.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무천이요. 효수가 없어. 네? 부부지간은 효수가 없어. 효수가 없는 부부가 가장 기본이라고. 근데 효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도 갈라지면 이게 완전히 남되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있대. 님이라는 부자에 점 하나 찍으니까 남이 됐어. 이 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남이 되느냐 님이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 도 닦으면 무서울 게 없다. 내가 걱정돼가지고 말이지. 이것저것 시키면 내가 걱정하거든요. 그럼 왜 걱정하냐고 그래. 걱정 하나도 안 된다.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이 생겨도. 내가 말을 한참 동안, 내가 우리 만화님보다 도가 약하다. 그 생각했어. 그 생각한 게 있다고. 생각. 부부간에 잘 사는 방법. 요즘은 어떤 대역을 해가 연습한 게 있대. 한번 시험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 역할은 안 해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역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부인한테. 부인의 남편이 아닌 아버지 역할로서 하루 정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부인은 지금 어른이 아니고 어릴 때 한참 자랄 때 딸로서 남편이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 부인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시험을 해보라니까. 그렇게. 반대로 여자는 어머 역할을 해. 남편을 갖다 어린아이를 아들을 생각해야죠. 그 해보면 부부간에 그 정이 깊어질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저걸 하기 싫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서로가 말이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왜 이거 안 해줬냐 왜 이거 신경 안 썼냐 불평부터 잘못하는 것부터 이렇게 찍으니까 자꾸 부부간에는 맨날 같이 살으니까 정도 자꾸 멀어지는 데다가 살면서 자꾸 결점만 보이거든. 결점만. 장점은 보이고 결점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점을 자꾸 얘기하는데 두 번, 세 번 결점 보면 나중에는 막 미워지거든. 세 번, 네 번 똑같은 결점이 자꾸 보이면 미워지잖아.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해가지고 서로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만두자고 그러지. 그만두자고. 돌을 닦아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 그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해야 할 일은 아내로서 해야 할 일 이게 딱 정해놓고 남편한테 요 정도 하면 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번거롭더라도 바쁘고 힘들더라도 요거를 내가 즐겁게 하자 라는 마음을 먹으면 남편도 똑같죠. 그게 몸에 배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깊어지면 금방 얘기한 대로 즐거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지. 마음 먹기 나인 거지. 세상이 지금 아주 급치워가지고
일본이 지금 그 모양이라고. 제일 먼저 서양 반문명이 발달해서 일본이 제일 발달하는데 경제적으로 자꾸 침체하다 보니까 직업도 자꾸.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너무 욕심부려서 그렇고 이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전부 다 책임을 안 져서 책임. 어떤 책임? 빚을 잔뜩 지고 당장 소위 전시 효과만 누리고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채냐 국채. 근데 그 국채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책임 없어. 뭐 수사를 했든 뭐 장고를 했든 뭘 그 공무원 무슨 고위 관직을 했든 그 집행만 해놓고도 자기 나오면 끝이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100%고 일본은 뭐 400%인가 빚이라고 돼. 그러니까 이게 국채가 없는 나라 없어요. 근데 한국이 경제 그 은행에 그 측정한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표가 한국이 무쟁이나 자꾸 올라가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한국은 국채가 40%밖에 안 된대. 40%. 40% 그 빚을 졌는데도 말이지. 한국은 빚이 적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신용등급이 한국이 자꾸 올라가잖아. 미국 같은 데는 100%가 넘으니까 사실은 그것 따지면 그 신용등급 그런 데도 엉터리지. 그러니까 A 예? A-A야. 난 그전부터 한 얘기거든요. 은행이 제일 먼저 망하는데 지금은 사실 은행이 빈터털입니다. 전부 다 빚이요. 우리나라 산업은행 그 한진 그것만 해도 지금 빚 잔뜩 짊어지고 있다고 써요. 우리나라도 말이 개인 국가 빚이 국채가 개인당 4천만 원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한참 됐어요, 4천만 원. 한 사람당 빚이 4천만 원 빚이라는 거. 근데 국채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도 전부 다 빚이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가 가서 당장 집 하나 구하려면 전부 다 빚이요. 그 빚으로 시작해, 부부지간. 그게 그게 전부 다 서양에서 들어온 거거든. 한국도 좀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보면. 지금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심각한 지경이 사진 밑바닥을 보면 아주 지극히 심각해요. 지극히. 그래서 뒤집는 거예요. 살아. 천지를 뒤집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다 속아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세계를 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실화경,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할 차례입니다. 30년 지나는데 빨리빨리 끝나는데 소문이 너무 길어요. 실화경 제 입장에서, 부실화경이라는 주역은 대죠. 신화경이라는 것은 주역이요, 음부역. 영인장님은 음부경을 제일 먼저 공부했어요, 주역보다. 주역의 주자는 주의 복시하여 주라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라. 다시 시작한다고. 짝을 만나가지고. 그게 바로 부부요. 처녀 총각이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부부로 만나면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혼 살림이라고. 신혼 살림. 새로운 신자. 다시 이제 회복해갖고 이제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릴 때 나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얹혀서 한 겁니다. 얹혀서.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붙잡 시작하는 건 혼인을 해서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저게 이제 저렇게. 근데 저게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 그러지. 가까이 따라왔겠지,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세계가 거의 같아져요. 통일시대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앞으로는 통일되거든요, 이 정신이. 그게 모든 게 통일됩니다. 그게 그 통일되는 것 중에 지금 이 세상에 통일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기차 갖고서 철로 만들면 다 통일돼서 똑같아. 규격이. 핸드폰도 똑같아. 기준이. 자동차도 다 이 세계가 똑같아. 그리고 온
입는 것도 똑같아요. 옛날 민속, 이게 복장이 있긴 있는데, 다 사라지고 좀 똑같아. 어디를 가나? 똑같아. 여자는 보면 막 그냥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똑같은 옷, 딱 달라붙는 옷. 엉덩이 그냥, 티프가 가다니까 탁 펴나는 옷. 똑같은 옷. 되게 똑같아요. 적나라하게 내 몸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후천도 없어요. 유세계도 없어요. 다 보여주고. 요즘은 서양 사람들이 그게 들어왔거든. 서양 사람들. 왜냐면 서양은 음도기군이라 음도기군. 실제 태양이 항상 금 속에 가려 있어가지고 말이지. 태양이 저 프랑스 윗동네는요 1년에 2달 정도만 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2달.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개울가 가니까 막 그냥 여자든 남자든 그 애들처럼 똑같이 목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팬츠까지 다 벗고 그걸 촬영하다가 우리나라 두 사람 아나운서가 같이 가가지고 찍는데 말이야. 촬영하는 거 촬영했는데 그 촬영은 그 지울 수 있으니까 그 앞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주셨잖아. 요즘 그런 세상이. 번지점프 뛰는데 아까 금방 번지점프를 보니까 번지점프 뛰는데 여자가 뒤에 있는데도 말이지 옷을 다 벗고 기념으로 그냥 알몸으로 뛴다 해갖고 뛰더라니까. 그거는 후천도수의 기운입니다. 후천도수의 기운. 통일도수요. 통일을 하는데 그냥 유리세계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맑은 세계로. 그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게 옷 입는 그조차도. 역자는 수시 변화는 여기라는 것은 바꿀 역자인데 이건 수시로 변화하는 거야. 수시로. 조화의 능력이죠. 조화의 능력. 그런데 수시 변역이라는 말은 또 뭐냐? 수시 변역자는 생생무궁야요. 수시 변화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생각이만 한다고. 무궁하게. 근데 생하면 선체는 멸하는데 멸이 없어. 생생만 나오고. 그래서 선체는 생하면 멸하여서 생멸이라고 하거든. 생멸. 생멸. 같은 쓰거든. 생멸. 근데 이 생멸이 멸이 없고 그냥 생생이에요. 생생. 계속 사회를 하는 거예요. 무궁하게. 또 주의복시하자는 말은 주의복시라는 말은 고왕금내나 주의복시라는 것은 옛 것이 지금 갔는데 간 것이 다시 이제 와서 이제 날 온다. 그 옛날 도통한 사람들 정신이 다시 오는 거고 옛날 순수했던 인간의 정신이 다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원시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근본이 지금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근본부터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 조상 여기에서 찾아야 돼. 조상을 제대로 안 해. 조상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조상과 나는 하나야. 인연이라는 연자가 신사에 연결됐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돼. 아버지와 내가 끊어졌다고 해서 몸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야. 다 연결돼. 그 회복하는 거, 이게 이제 원인, 근거를 찾는 거, 제정신을 찾는 거. 이게 환정신이라고, 영신다고 하면 제 정신을 다시 돌아가 찾는 거. 돌아오는 한자. 제정신을 돌아오는 것이 환정신입니다. 그래서 옛 것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근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고왕금내라는 것은 뭐냐? 고왕금내자는 순한부단 이천이라 계속해서 순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체라는 것도 계속 순환하는 거거든요. 뭐가? 기혈이 순환하는 거예요. 인체고. 사람의 몸도. 이 기가 순환하니까 기에 의해서 이 피도 순환한다. 돌고 돌아야지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 생생한 거예요. 여기 돌고 도는 것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순환한 것이 계속 유지돼야 돼.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지만 참선한다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가슴에서 뭐야? 쿵닥 뭐가? 맥박이
계속 그게 끊어지면 주는 거예요. 네? 잠을 자도 그건 계속. 그게 바로 순한 무단지천이요. 순한 계속까지 끝이 없이 끊어지지 않고 다는 거 끊어진다는 뜻이죠.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돌고 돈다. 고로 금천이 고천이라 지금의 하늘이 바로 옛 하늘이에요. 그게 옛날 하나님이 이제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옛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니까 옛 하나님 찾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신담들이 그래서 죽은 사람 찾지 말고 사는 사람 찾으라. 사는 사람을 믿어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옛 하나님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고천이 금천에 그래서 옛날에 하늘이 지금의 하늘이 하나님이야. 옛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야. 그게 하늘이라는 뜻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그 바로 그 하나님은 천왕시야. 천왕시. 천왕시가 하감을 했다. 하감. 내려와서 감응했다. 응감했다. 고로 음부이 아닌 그러므로 음부야. 음이라는 것은 이제 짝 하는 거예요. 짝. 음이라는 건 채로 있죠. 바탕. 바탕으로 이제 본래 음이 양하고 딱 합한 거예요. 음부. 음부이 아닌 음자는 암명직이야. 음이라는 것은 음인데 바탕인데 이게 어두운 것과 밝은 것들의 기운이야. 합해져갖고. 암명, 어두울 암자, 밝은 암자. 어둡고 밝은 것이 그 기운이 음이란 말 합해져가지고, 네? 왜? 부니까 부는 합해져. 짝이 합해진 거예요. 음으로. 양음으로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양이고 양이 음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체가 음이니까 음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역을 음부라 표현을 하신 거예요. 부자는 합일직이 아니 바로 금방 설명했잖아요. 부라는 것은 짝이 쪼개지던 것이 딱 합의를 했어. 하나로 합했어.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원래는 우주는 하나인데 하나였던 것이 하늘이었는데 그 하늘이 음이라든 거기 땅과 하늘 같은 게 분리됐죠. 근데 하늘이 지금은 땅으로 와서 합해져. 그게 음이야. 땅은 음이니까. 그 음이 바로 하늘이 와서 음이 합해졌으니까 하늘은 밝은 건데 하늘은 땅을 얻은 건데 뭐예요? 하늘이 밝은 것이 땅으로 와서 합해졌으니까 음이 밝으신 거죠. 그죠? 지상에서 광명천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천상이 아니고. 합일직이 하자는 만물지 정신을 통합이라라. 내가 모두 한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통합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 불안 숫자까지도 지금 보면 통일되지 않은 게 별로 없어요. 통일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핸드폰 갖고 전부 다 통화를 하잖아.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통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저 위대한 아프리카까지도 이게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명직이라는 것은 자는 것이라는 뜻이죠. 안명직이라는 것은 문도 합독 뜻이 아니 들었단 말은 들은 자 뭐가 도를 들었는데 그 도는 무슨 도? 덕과 합해진 그때가 돼서 덕과 합해진 그 소문을 그 소식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문도 합독은 뭐예요? 그 문도 합독 뜻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와 덕이 합하여서 같이 되는 그 때를 듣는다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풍천도수 물명이 합독된 그 때를 오는 것을 듣는다. 그 소식을 듣는다. 이 신화경의 핵심이 뭐냐면 신의경시가 돼가지고 이 참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풍천도수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을 딱 알아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합독하는 그 때를 그 때가 된다는 것이 도인데 그 도를 듣는 거 내가 미리 때가 되기 전에 그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믿음이 생기죠. 근데 그걸 못 믿는 그 깨닫지 못하고 신과 합하지 않고 그 미래가 오는 그 음의 합독 참을 모르면 그 뭐야 우구오녀죠. 어리석을 웃자 지압이 웃자 분역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사내, 어리석은 여자. 근데 그 우부우녀가 천지 부모, 대도덕 하봉교정나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 영신당주의 땅의 정신을 인간 오셔가지고 실제 무식해가지고 어리석었다. 당신을 내긴 거예요. 당신 부인과. 그런데 그 어리석은 당신 부부가 하늘과 땅의 정신, 천부지모, 요 기운, 요 대도덕의 기운, 요게 기운이 합해갖고 응해갖고 그 사랑을 나눠, 교정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합일교자, 뜻정자, 사랑할 정자, 정을 사귄다. 남녀가 통정하는 거, 교류하는 거, 이걸 뜻한다. 하나님 아버지 땅 어머니가 어리석은 오냐에게 응해가지고 이제 정을 나눴어. 그 다음 문장이죠. 차후 부부녀, 대도대덕, 대부무심. 어리석고 어리석은 두 부 남녀가 대도대덕, 대부모요. 천지 부모가 응해가지고 어리석은 부부가 아니고 아주 대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신당주님을 천지 부모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분인데 왜 천지 부모라고 했어요? 그전 얘기했죠? 합덕됐다고 그랬죠? 한 분인데 저분이 실체는 그 몸은 당신이고 혼은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통일국수라고 음양이 합했다는 상징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치를 내가 설명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리를 모르면 백날 알아줄 수가 없고, 그래서 신도 합하지 아니하면 신으로서 깨닫지 못하면 이 미래 세계가 이렇게 온다는 걸 설명해야 모르는 거죠. 미친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신당 요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문자. 그래서 내가 대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역이 지금 천존집이 아니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라. 이게 진리죠. 고로 변화하지 영영. 그러므로 밝은 세상으로 바꾸어 변화하겠니. 원래는 선천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면 이게 이제 합해하고 변화하는 거로 바뀌어갖고 바꾼 역사. 밝은 세상으로. 천존자는 천상 황제 부부. 요게 이제 의미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 황제 부부 하강지리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경기도 하나님도 음양으로 이제 한 부부가 있었어. 근데 그분이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천상황제 부부가 하강에서 그 이치야. 그러니까 그건 누구냐면 실제는 영신당주님은 땅이지만 하늘은 누구냐면 증산이야. 증산이 그 부부가 하늘의 그 부부로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비자는 땅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부부는 아까 우부우녀라고 했잖아. 땅속은 어두운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부우녀인데 그 지비자 낮은 땅은 말이지 인간이야. 인간 천생 아주 인간으로서 천하게 태어나는 그 부부야. 그 영신당주 부부를 뜻해요. 영신당주 부부 이 양반들이 상천지계라. 그 하늘의 천존집이 하늘의 그 부부의 기운을 받은 그 기운이라. 상천지계란 말이야. 실제는 아주 천한 인간 부부인데 실제는 하느님 부부가 인간으로 내려왔으니까 합해져 왔으니까 어떻게 돼? 바로 상천지계란 말이야. 영신당주가 무식한 양반인데 실제는 하나님이야. 합해져 왔어. 그게 크게 따지면 증산 부부가 내려가지고 영신당주 부부가 합해진 거고, 그럼 작게 따지면 영신당주 부부가 음양이 합해진 거고, 예? 그래서 정옥은 서방이요, 서방으로서 이제 증산께서 오셨고, 그래서 음이라면 서방. 아까 서방이 아니죠, 서방? 사위. 그래서 사위 가면 닭 잡아준다고, 닭은 서방을 상징한다고. 그 선계, 음도, 후천 기운으로 삼신산이 있어가지고 양인 하늘의 상제가 삼신산이고 용주산, 변산, 복야산, 변산, 복야산, 방장산 그걸 갖다 얘기한다고 삼신산. 근데 삼신산 중에서 용주산이
주산인데 그 주산 기운이 증산께서 태어났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서쪽에서 태어나신 거요. 전라도 따지면 전라도에서 서쪽은 정읍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운이 동쪽으로 간 거죠. 다른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니까 소송달부터 떠가지고 그죠? 그래서 순창은 정읍의 동쪽이죠. 순창군과 이 정읍 옛날엔 정읍군이었어요. 그게 음양으로 이제 있는데 동쪽으로 가가지고 정신이 영신당군한테 이제 명인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천상 부부는 영신 증산 부부시고 순창에서는 영신당주 부부요.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이제 회문산 정신으로 무의산 정기 받은 거죠. 그 무의구곡을 증산께서는 해인경 공사 보실 때 해인 공사 현두경 공사를 볼 때 이제 꼭 무의구곡을 쓰셨어요. 무의구곡 영신당주 기운 쓰시느라. 그래서 증산께서는 배동향서를 하는 동네, 배서향동 하는 동네인 갱망리에서 태어나셨고, 영신당주님은 그 동네가 배동향서한 동네를 본곡에서 태어나셨어요. 배동향서. 그 음향이 이렇게 딱 와주는 형사야. 그래서 증산께서는 휘자가 일자, 순자야. 오직 하나로서 순하게 된다, 순박하게 된다. 일순, 순박과 순자. 그래서 사람이 본연의 근본적인 우주정신은 순박함이요. 그 순박한 정신으로 하나로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양반, 휘자가. 근데 그 일순이라는 순자가 어디서 창성하냐면 순창에서 창성한, 그 순창이라는 순이 바로, 그 순박한 순자고 창성한 창자야. 그게 증산께서 일순이신데 그 기운이 실제는 발동한 거 어디서 한다? 순창에서 하는 거. 순창 기운에서 누가? 영신당주를 통해서.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천상부부, 부부는 증산이시고, 주기자, 인간 천생 부부는 영신당주 부부를 뜻합니다. 시간 다 걸립니다. 천자문요. 구분명하며 부당나무이라. 예 맞게 옷깃을 여미고 바르게 걷는 거요. 그 걸을 뻗자. 구는 말, 구는 이제 아주 그냥 옛날 잣대가 기업자 잣대를 구라고 해요. 기업자 잣대. 옛날 잣대가 이렇게 된 잣대가 있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돼가지고 그냥 삐쳐졌는데 그 잣대 갖고 딱딱 재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 표현하는데 그 문제가 복장을 아주 잘 갖춘 거, 단정하게 갖춘 걸 뜻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말대가 돼가지고 이 복장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 말대 아주 극치워가지고. 사람은 예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경건한 장소에서 경건한 행사를 할 때는 경건한 복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봉방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전부 다 등산용 입고 다 다녀. 등산용. 아니면 이제 트레이닝 입고 또. 아니 트레이닝은 운동할 때 입는 건데 말이야. 트레이닝. 말 그대로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하는 거 아니야? 운동 연습하는 거. 근데 그 일상적인 뭐 다나 깨나 말 그냥 입고 다녀. 그게 뭐야? 이게 경위가 명분이 다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란의 세상이 된 겁니다. 혼란의 극치가 왔어요. 그 천지가 그냥 빵 때리는 거예요. 그 머리가 깨진다는 말을 깨닫는다는 걸 갖다가 머리가 깨져야 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머리가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 겁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휴가 때는요 옷을 항상 그때 적시에 운동할 때는 운동복으로, 등산할 때는 등산복으로, 또는 어떤 그 예식장에 갈 때는 예식할 때 그 행사에 맞는 그 정장으로 말. 휴식할 때는 휴식하는 모습으로, 아니면 잠잘 때는 잠자는 모습으로 옷을 바꿔야 되지. 내가 생도 시절에는 토요일날 이럴 때면 쉬는 날인데 말이야. 걸핏하면 하루에 5번, 6번 비상이 아니고 그냥 견달 해가지고 말이야.
복장도 여기가 있어요. 그때도 뭐 근무복, 전복, 뭐 트레이닝복 여러 가지 복장을 말이지 자꾸 바꿔 입게 만든다고. 왜 그러냐들? 잡생각 못하게 한다고. 훈련 일주일 내내 훈련시키고서 토요일날 쉬는 날 주면 힘드니까 말이게 이게 좀 탈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머니 아버지가 밥 태강 두나고 말이지 그 생각이 자꾸 나거든. 편하면 그 편한 걸 없애게 한다고 그냥. 근데 그 뭐냐면 그것도 훈련이고 필요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마다 그 옷 바꿔 입는 연습시키는 거. 근데 귀찮다고 좀 안 하잖아. 하나만 한 가지만 그 통일도수라고 생각하는데 통일도수. 다음 문장이죠. 다음 문장. 속대 긍장하며 배첨존이라. 허리띠를 잘 메고 똑같은 소리요. 옷맵시를 아주 단정해서 걸어갈 때는 또 걸어갈 때 눈동자 또 행동하는 눈가짐 이걸 아주 잘 가져야 된다는 식. 눈동자 이걸 왜 하냐면요. 군대 생활 때는 그 조그만 거 하면 눈동자 돌리면 말이야. 다갈갈 때 돌아오면 굴러가는 소리 난다고 한다고 눈동 돌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눈동자를 아주 그냥 필요할 때 그냥 딱 한 장소로 주시하는 거. 수도할 때 정신 집중하는 방법도요. 그 원을 갖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초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 초점만 바라보는 그 연습도 시켜요. 정신 통일하는 방법으로. 한 초점만 바라보는 거. 근데 정신을 모으는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정신이 요즘은 세상이 산만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인 이 생각 저 생각 할 일도 일 저일 그러니까 산만해가지고 말이지. 뭘 하나 빠뜨리고 다니고 이 세상에. 우리 애들도 한번 학교 가자마자 도르고 말이지. 학교 가서도 전화해갖고 뭘 어쩌고 빠뜨렸다고. 정신 안 차려요. 정신. 이 세상이 그래. 세상 기분이 산만해가지고 나한테 극치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하면 동작으로도 딱 빠듯하게 하는 걸 정신 차리라는 거. 정신을 빠듯하게 하는 몸으로 하는 것처럼 정신도 똑바른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정신 쫄르면 죽는 거예요. 신명세계의 기운이 그 동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영장이거든. 그래서 인간이 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그 호랑이도 아주 정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호랑이. 그 옛날 현자들은요.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오히려 이렇게 감시를 했어요. 비춰주고. 정신이 똑바르면 순산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아까 자연법 그걸 운동 안 해도 인간 정신이 그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 자연법. 호랑이대로 사는 걸 인정하고 그걸 다 하기 때문에 호랑이 해코지 않는다는 게 딱 철두철벽에 도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호랑이도 그걸 알고 이신전심을 호랑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은 호랑이한테 옆에 가도 호랑이가 접근하는 거예요.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무서울 필요가. 근데 지가 짓하고 다니고 잡생각하고 있고 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살기가 호랑이 접근되면 자기를 해하는 줄 알고 갑자기 접근되면 지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네? 다음 문장입니다. 고루 가문이면 유문능촌이라. 필요한 고아로 견문이 없으면 필요한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어릴 때 없어가지고 또 천한 집안에서 부모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자랐다는 거요. 그리고 배운 게 없어. 부모가 아까 늑대 얘기를 했는데 시답지 않게 배운 게 없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리석은 아주 몽매한 어린애 같아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차원으로 세상에 나가면 누구한테든지 하는 짓거리마다 말과 행동하는 짓거리마다 뭘 들어? 책망을 듣는 거예요. 지책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똑바로 정의를 명분을 지혜를 가르쳐줘가지고 말과 행동을 아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도덕에 합천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경외감을 갖고 함부로 못하는.
근데 집안이 필요하게 말이지. 아니 방치해가지고 멋대로 개새끼하고 같이 키워봐. 개집밖에 더 하냐고 어릴 때 배운 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아주 벼락 같은 소리지만 진리요 진리. 아주 철칙이라고. 그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인격은 어디서 생겨? 환경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 여건에서 주어진 거예요. 천자문은 오늘까지 끝이죠. 그래서 제일 끝 문장은 위어 조자는 언제 허야 아니라. 문장은 돕는다는 글자도 있어. 이제 이건 조어가 있는데 조어들이 쫙 있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야자로 끝난다고. 천자문은 야는 그래서 마친다. 우리말은 입니다 하는 다의 뜻이 야예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해가지고 주역으로서 이 세상 개별 이치를 설명한 분이 유일하게 야산 선생님인데 그 양반이 소를 그래서 야자 써서 야산입니다. 주역을 내가 마무리 끝에까지 이제 미래세계 변환 차원으로 내가 설명한 사람이다 해서 야산이라고 있겠죠. 그 노조 도덕경에 보면 절학, 노조 도덕경 20장에 보면 절학, 무란 말이죠. 절학, 무. 끊어질 적, 절자, 배울학자, 없음물자, 근심물자. 그 쓰다 보니까 물자가 제대로 안 써져고 내가 뒤에서 다 써놨네. 이 세상이 글자 그대로 말이지, 심란해요, 심란해. 근심거리 천자. 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고,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어디로 가야,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덩어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일본 사람 얘기했는데. 그래서 해결을 많이 읽어가지고 신화에는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나는 천지일월이다. 나는 삼계일월 대권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서신사명이니라. 서신사명은 뭐야? 아까 얘기했죠? 서신. 서방종 두세계를 주관한 내가 맡을 사자. 서방종 두세계를 맡은 신이다. 서신사명. 이런 진리를 모르면 서신사명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소위정신은 내가 설명했죠. 그래서 친구한테서 세계지지는 라는 말을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배우지 않고 아는 법은 없어. 학예지지 배워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공자님 또는 그 증상께서도 사실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니까 잘 공부를 해야 한다. 결론입니다.